제가 오늘은 뭐 많은 분들이 그 만세력 같은 거를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던데, 초보지만 쉽게 자기 사주에서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거, 재물운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배우자 운, 이 정도 가장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보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뭐 건강운에 관련이나 직업운에 관련된 것도 잠깐 이렇게 언급은 드리겠지만, 일단 재물 쪽이나 아니면 배우자 또 결혼 관계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한번 재미삼아 보세요. 물론 정확하고 세밀하게 아주 자세히 보려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뭐 그런 것보다는 만세력만 딱 봐도 대략 내가 어떠한 사주를 갖고 있고 무엇이 있구나, 이 정도를 볼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관심 삼아서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뭐 사주팔자라는 건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 사주라는 의미는 네 가지 기둥이 있고 8글자가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은 웬만한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럼 만세력은 어떻게 보느냐? 핸드폰을 보면 요즘 앱으로 해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다운받으면 제일 기본적으로 무엇이 나오냐면 생년월일을 넣으면 년, 월, 일, 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기둥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을 사주라고 하고, 한 개의 기둥에 두 개씩 있어서 팔자라고 하는데, 이 세 번째 여기에 보면 이게 나로 보는 거고, 이걸 일간이라고 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면서 다른 말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 그러면 비견은 나를 뜻하는구나, 아니면 나하고 같은 기운을 말하는구나, 이것만 여러분이 잘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가지 이 십신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5개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음양의 조화라든지 목화, 토금수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목이 뭘 나타내고 금이 뭘 나타내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보다는 제가 쉽게 이 5가지를 분류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로 사주에 보면 비견은 나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견하고 같은 기운은 겁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만세력에 보면 겁재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나하고 같은 기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기운을 빼주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만세력 보면 식신하고 상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재물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편재와 정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만세력 보면 이런 글씨가 나와 있어요. 그럼 목화토금수 이런 거는 뭐 여러분이 쉽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모른다고 하면 이 글자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편관과 정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편인 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겁재나 비견은 같은 기운, 이것은 나의 기운을 빼는 기운입니다. 내가 생해준다, 빼준다. 그러면 식신이나 상관이 사주에 많으면 나의 기운을 많이 빼가서 내가 사주가 좀 약하구나, 이 비견이나 겁재가 많으면 좀 강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게 바로 재물운입니다. 재물운인데 이 편재와 정재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편재는 횡재수, 횡재운, 그리고 뜻하지 않은 재물, 큰돈 이런 걸 나타내고요. 이 정재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월급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장사를 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관과 정관은 직업을 나타냅니다. 편관의 직업이라고 하면 뭐 군인, 경찰, 검찰, 아니면 살생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의사, 활인업 이런 걸 편관의 직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정관이라는 것은 뭐 행정직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생활하는 거 이런 걸 놓고 봅니다. 그리고 여자한테는 편관은 애인이나 아니면 뜻하지 않게 만나는 그런 관계, 남자를 말을 하고요.
정관은 뭐 본남편, 물론 편관도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관, 정관은 여자한테는 직업도 나타내지만 일단은 남자다. 그리고 편인과 정인은 나를 도와주는, 생해주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비견, 겁재나 편인, 정인이 많으면 내가 강한 사주가 되고, 이 식신, 편재, 정재, 편관, 정관이 많으면 내가 좀 약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해를 시켰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나한테 주고받느냐? 만약에 내 사주에 비견인데 이게 난데, 일간이 비견이라고 그랬죠? 비견 겁재가 보통 한 많게는 2개 내지 3개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 편재 정재도 이거는 1개에서 2개 정도, 너무 많으면 신약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사주에 나를 딱 보고서 아, 이게 비견인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가 비견이 있고 여기에 또 겁재가 있다, 같은 기운이라 그랬죠.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편재가 있다든지 여기가 뭐 정재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재물운이 좋은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나의 기운이 한 3개 정도 되고 재물운이 이렇게 2개 정도가 됐을 때, 아, 나는 일단 물론 뭐 하나만 있어도 기본적인 재물운이 있습니다. 하나만 있을 때는 편재가 더 좋고 2-3개가 있을 때는 뭐 정제가 한 3개 정도 돼도 편재의 기운을 느끼니까, 일단 나를 기운으로 해서 비견 겁재가 2-3개 있으면서 편재가 1-2개 있을 때, 아니면 정제가 한 2개 있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아, 내가 재물복을 타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편재나 정제가 여자입니다. 재물과 함께 남자한테는 여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사주팔자에 나를 기준으로 해서 편재나 정제가 1-2개 있으면 결혼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기운이 4-5개 있는데 편재나 정제가 1개만 있다. 그게 바로 이제 군비쟁제, 군겁쟁제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부인이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가난하게 산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전체적인 운도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적으로 좋은 사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사주, 재물운이 좋은 것은 나의 기운이 뭐 2개 내지 3개 정도에서 강하면서 이렇게 편재나 정제 기운도 강했을 때, 그때 부자 사주다.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일단 재물과 여자는 같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재물운도 강하면 부자이기도 하면서, 물론 여자 운도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땐 좀 바람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여자가 너무 많게 되면, 재물이 많으면 그런 게 있다는 점 참고 삼아서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는 여자 입장이다. 여자가 비견 겁재가 있는데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는 이건 재물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 운을, 결혼운을 봤을 때 여기 이제 관이 있다. 여자한테는 편관보다는 정관이 좀 좋긴 합니다. 이게 정관이 있고 여기 이렇게 정관이 이렇게 2개가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좋은 남편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 기운을 정관이 눌러주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정관, 편관은 다시 첫 번째로 들어가면 비견, 겁재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제어하고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눌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딱 봤는데 일단 재물운은 아까 똑같이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만약에 이제 정관도 있고 여기 재물운, 편재나 뭐 정재 이런 게 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정관도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여자는 부자로 살면서 좋은 남편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해하시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재물운과 결혼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면 일단 비견겁재가 2-3개, 4-5개 뭐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재물도 뭐 3-4개, 4-5개 있으면 안 됩니다. 안 좋은 사주예요. 그럴 때는 이제 운을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다가 여자가 만약에 여기에 식신이나 상관은 여자한테 자식을 나타냅니다. 그랬을 때 이 식신은 또 이 아버지, 남편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자식을 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성분한테는 일단 재물운도 중요하지만
식신과 상관의 자식운과 또 관성, 편관과 정관의 운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렇게만 놓고 보면 좋은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사주가 100%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관상이나 이름이나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풍수적인 기운, 좋은 집에서 사느냐, 또 손금은 어떠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래도 좋은 사주다. 자, 그러면 좀 운이라는 게 대운과 세운이라는 게 있는데, 세운은 올해 뭐 2020년 경자년은 세운이고, 그 사람의 사주에 따라서 이렇게 10년 단위로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10년 대운이라고 하는데, 이건 똑같이 두 글자로 해서 쭉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이게 보통 하나에 한 줄에 10년씩 관장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사주에 비견겁재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이 재물운이 뭐 정제나 편제가 하나만 있는데 어떤 해에 이 재물운이 온다, 그랬을 때는 이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분이 옵니다. 왜냐면 편제나 정제 재물운이 조금 약했는데 똑같은 재물운이 더 강하게 오면, 나의 기운이 강했을 때 재물운이 좀 약하다 싶었는데 오게 되면 굉장히 그때는 횡재운이라든지 돈을 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반대로 비견겁재가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달랑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물이 한 3, 4개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같은 기운, 여기서 비견이나 여기 뭐 겁재, 여기도 뭐 겁재, 이런 운이 오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반대로 기준에 재물운이 많고 나의 기운이 약했는데, 그때는 내가 반대로 나의 기운이 좋아지기 때문에 역시 재물운이 좋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같은 거라든지 할 때 사주에, 그러면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재물이 없으면 여자가 없는 거고, 또 실제로 여자한테는 정관, 편관, 관이 없으면 남자가 없는 건 결혼 못하는, 그게 아닙니다. 이 운에서 이렇게 올 때, 대운에서 남자 운이 오면 결혼할 가능성이 높고요, 남자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남자한테는 이때 재물운이 오게 되면 그때 결혼할 가능성이나 여자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고, 아니면 이제 매년 오는 뭐 2020년 경자년이고 21년 신축, 이민, 계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럴 때 그러한 기운이 만약에 그 사람한테 재물운이라든지 아니면 남자한테는 여자가 재물이고, 물론 여자 입장에서도 관이 오면 재생관, 재물의 기운도 같이 끌어오기 때문에 재물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년 경자년인데, 경자년에는 어떤 사람들이 좋냐고 하면, 이 경금과 자수가 재물인 사람들한테는 재물운이 좋고요. 이게 만약에 남자운이다, 여자 입장에서, 그랬을 때는 남자운이 좋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직업적으로도 이게 관이다 그러면 취직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비견겁재, 식신상관 이 5개만 놓고, 이 글자는 다 만세력이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서, 물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 영상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재물운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운이 있는지, 남자 운이 있는지, 이런 걸 놓고 보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으면 좋고,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글자들이 골고루 한두 개씩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으면 괜찮은 사주입니다. 그런데 비견겁재가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편제정제가 많다든지, 아니면 편관정관이 너무 많다든지, 여자 입장에서 편관정관이 많으면 그걸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남자운이 오히려 더 박복할 수가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5개 분류된 것 중에서 골고루 섞여 있는 게 좋고, 재물운이 좋은 사람은 비견겁재와 편제정제가 좀 강하면 그걸 신왕제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자일 가능성이 높다. 비록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렇게 운에서 10년 단위로 오는 운, 이걸 2가지로 나누면 5년 단위로도 보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재물운이 좋고, 아니면 올해 경자년, 올해 경자년에 좋은 사람은 재물운은 병, 정, 화를 갖고 있는 사람, 여기 병이나 정 있는 사람한테 경금은
편재 정제가 되고요. 그리고 문화 기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 자수는 역시 편재 정제가 되기 때문에 재물운이 옵니다. 물론 한 가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나로 기준에서 식신상관이 있어서 식신생재, 상관생재를 하느냐 요건 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내 사주팔자에 재물운을 갖고 태어났구나, 아니면 내가 결혼한 운이 있구나.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재물운이 좀 약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자는 남자한테 재물도 같이 연관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부족한 기운을 좀 내가 보강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재생관이라 그래서 일단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좀 여유 있게 살려고 그러면 오히려 결혼 안 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재물적 기운을 갖다 주는 데는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어쨌든 이런 걸 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만세력만 봐도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재물운과 남자운, 여자운 이게 갖고 있는지, 직업이 잘 발달되고 공무원 같은 거 하고 싶은 사람은 이 편관 정관이 잘 발달돼 갖고 한두 개 제대로 잘만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또 직업운까지 좋게 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시면 반복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제 채널 많이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